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 봅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략 포인트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상단에 있는 리스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이수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종목들의 특징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한 포인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일단 종목의 리스트는 상당히 좀 준수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준수하다. 자, 외인이나 기관이나 일단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일으키면서 사실상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 또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대량 거래 대금이 터졌을 그 시점과 비교가 된다라면 현저히 적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어떤 시세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냥 늘 평이하게 진행되어 왔었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집중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인적 분할 이후에 지금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 참 발음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어제오늘 좀 보여주면서 이수화학도 이제 그에 따라서 사실상 같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또는 전고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영위할 것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업계의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본다라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 또는 8년 즉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5년 뒤에 사실상 초기의 어떤 제품을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던 만큼 더 나아가서 현대차라든지 기아 역시 배터리 내재화에 있어서 향후 5년 뒤 또는 그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적 완성도를 보였을 때 진입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던 만큼 사실 지금 당장 전고체 배터리에 의한 어떤 수혜를 입기는 좀 어렵고 그냥 인적 분할에 의해서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되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소재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어떤 역량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테마주로 좀 보시는 것이 낫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주가를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내일 포함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29,000원대를 지켜준다라면 그래도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줄 수 있겠고 29,000원 못 지키면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최대한 매도하시는 쪽 그리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화학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거래 실린 종목으로 이수화학에 대해서 추가적인 포인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빠르게 2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공략 종목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테니까요. 위원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막판 뒤집기 전략할 수 있는 키포인트 잡아주시죠. 어떤 종목 오늘 볼까요? 일단 좀 단기로 봐야 될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우리가 좀 길게 보기에는 지수 2,600포인트를 상당히 돌파하기 버거워하는 만큼 단기적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 종목명은 사마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테슬라 이제 페라이트 코어를 활용한 사실상 전기차 모터를 앞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연내에 픽업 트럭을 지금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페라이트 코어를 활용한 전기차 모터를 혹시라도 사용을 하게 될까?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가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 모터에 코어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중국 쪽이 계속적으로 히토류를 가지고 볼모 잡고 누군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사실상 거의 협박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 불안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일단 페라이트 코어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 점 역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현재 성능만 비교하게 된다면 히토류를 기반한 것, 페라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 했을 때는 거의 지금 현재 페라이트 코어가 5배 정도 느립니다. 즉 자성 자체가 5배 정도 작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단시간 내에 페라이트 코어로 전환될 수는 없다. 하지만 테마주로서 좀 보시자. 왜냐? 최근 들어서 2, 3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돈이 들어온 종목은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과 어떤 정고점 돌파 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종가가 27,750원인데 일단 조정을 준다라는 가정하에 25,500원이 가장 눌림과 조정의 어떤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 자, 손절선은 24,500원. 자, 목표가는 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유니온 머티리얼 예전에 저희 히토류 관련주 부각되던 시절에
타이밍 정말 잘 잡아주셔서 네. 저희가 지금 받아본 여러 종목 가운데 수익률 1위거든요. 타이밍 단기로 보시면서 관련된 이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장 마무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 번째 거래일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엇갈리면서 지금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코스닥은 반면에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에서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특히 의약품, 제약 쪽이 강한 모멘텀을 가졌다라는 점 특징, 다만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은 다소 소극적으로 나타난 오늘 하루였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만 오후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투톱도 하락폭을 대다수 만회한 모습,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도 보합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오늘장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고점 부근이긴 합니다만 오늘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 첫 거래일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브리핑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연출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의 상승폭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슈가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장중에 뉴스도 소화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미국 전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환율 시장과 함께 지수 영향력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정리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양대 지수 흐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권에서, 코스닥은 빨간불 켜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서도 마감 대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시초가 대비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그 탄력을 키워가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 연속해서 빨간불 863선까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 포인트도 이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은 조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별로 본다면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5거래일간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가 오늘은 매도로 기울긴 했는데 지금 수치 보시는 것처럼 크게 팔자로 기울었다. 오늘 팔자 전환이라고 크게 힘줘서 말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전기전자, 대형주에 대한 러브콜 그 매수세는 이어졌다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연속적으로 금융투자 중심으로 팔자세가 강하게 있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전자 팔자세가 강했습니다. 오늘 대다수 업종에 관해서 엇갈리거나 팔자세 주로 있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샀던 업종으로는 오늘 의약품 업종 유가증권 시장에서 잡힌다는 점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제 코스닥 보셔야죠. 여기서도 외국인 쪽의 수급은 상당히 좀 조용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하셨겠지만 막판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쪽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 가장 강력하게 의미 있는 쪽으로 방향성은 외국인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기관은 오늘 매도로 대응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시초가 대비로 했을 때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21원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5원 넘게 떨어진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의 흐름과 연동해서 체크는 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종목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반도체의 힘이 좀 느껴졌습니다. 특히 오후장에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1에서 2% 큰 폭으로 흔들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후로 갈수록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이고 그리고 올라오는 빨간불 켜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2% 넘게 빠지다가 결국은 1.57%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IT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었다, 견인했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수급의 변동성과 연관해서 시세는 한 번 더 오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각계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SK 앞에 이름 달고 있는 그룹주의 흐름이 그래도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SK이노베이션과 SKI테크놀로지가 나란히 2% 상승세를 연출했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빨간불이 가장 많은 쪽을 확인해 본다면 바이오 제약 쪽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일에 미국 아스코가 개막합니다. 그 모멘텀 많은 종목들의 흐름이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 양액이 보시는 것처럼 3%대, 그리고 대장주격 종목의 셀트리온 그룹주의 움직임도 비교적 가볍게 나타났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네이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키워드죠. AI부터 시작해서 로봇, 자율주행 그쪽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 나타낸 리포트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2% 이상 오르면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상당히 단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현대차, 기아 나란히 좀 하락폭 깊이 확인이 된 오늘이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리콜 이슈도 있었고 노조 관련 좀 노이즈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타이어주 가운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만 상승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위원님의 시선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변수로 일컬어졌던 게 이제 미국 내의 이제 디폴트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 또는 지금 현재 백악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 실질적으로 방금 이제 얼마 전이죠, 몇 시간 전쯤에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 하원 쪽을 통과했다라는 이제 속보가 전달되면서 일단 나스닥 선물 역시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가격인데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특히 선물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상당히 자괴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라든지 전고점 돌파라든지 전저점 지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는 주되 뚜렷하게 방향성은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 3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2,600포인트를 돌파할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일단 개별주 같은 경우에 3%에서 5%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면은 이내 투매성 매도 물량 또는 차익 실현 물량 또는 손절 물량이 이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각 종목별의 흐름을 하나씩 복기를 해보시면은 사실 이런 말씀들 아마 하실 겁니다. 오늘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다 윗꼬리가 길지라는 말씀하실 텐데, 자, 상승은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다가 상승은 한 5분 동안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1, 2분 만에 사실상 당일 시가까지 또는 당일 시가를 이탈하면서 저점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시장이 주식을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즉 매수해서 내가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보유를 하기보다는 일단 수익 날 때 챙기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곧 있을 선물 만기일, 또 옵션 만기일, 또 이런 어떤 움직임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방보다는 하방에 조금 무게를 두시는 것이 그나마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일 것이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수 자체가 2,600포인트 이상 가면은 지수주 다 갈 겁니다. 특히나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앞서도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뻔히 알고 있는 이 수급 상황에서 굳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시장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과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례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실상 2,600포인트 이상으로 갭을 크게 띄워버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이야 수익일 테지만 추격 매수가 붙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 시장 중소형 개별주 위주의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이고 2,600포인트 확인하고 돌파 확인하고 어떤 중장기 또는 바이홀드 전략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AS 받아보면서 또 다른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제가 이 코너 위원님과 함께하면서 가장 위원님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네. 루닛이요. 세 자릿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정말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위원님과 함께 호흡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눈높이 높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자,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전략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루닛 외에는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앞서 예를 들었다시피 뭐 ARS 자동응답이 인공지능이다 또는 뭐 문서 판독기가 그것도 뭐 인공지능이다. 뭐 사실상 자동화된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공지능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사실상 루닛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사실 저도 고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10만 원이 저항이 될 것입니다. 즉 10만 원을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올라서면 호가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조금만 올라도 이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왜? 한두 호가만 오르거나 두세 호가만 오르면은 억 단위로 베팅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계좌의 수익은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다시 밑에서 받고 올리는 식의 어떤 핸들링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즉 10만 원을 확실하게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신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10만 원 선에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짧게 받아볼게요. 이 종목 엑셀 밟고 있는 종목이었고 시동 걸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노펙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급 외국인 보시는 분들은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죠.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밀리지도 않은 상황. 이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캐패시터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0원만 깨지 않으면 3,000원 기준으로 매수, 그 이상 가격에서 매도 반복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AS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방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포인트